분명히 이해도도 있을 테지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질문이 나왔던 이 4번부터 보면은 사실 이거 틀려야 되는 문제거든.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이거는 일단 관계사라고 하면은 관계 일단 대명사만 보면은 우리는 이 관계 대명사를 일단은 모의고사에는 29번 한 문제로 출제가 되잖아. 이게 해석상의 기능이 있고 해석상의 기능을 알면은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잘 해석해내면 되는 거고, 또 구조상의 기능이 있거든. 구조상의 기능. 영어라는 건 엄청 구조적인 글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어랑은 다르게 구조가 정형화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집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물어보잖아. 근데 보통 누구누구야 밥은 먹었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그냥 밥은? 이거지. 주어 완전 빼먹어버리고 동사도 빼먹고 밥은 이렇게 한국어로 쓰기도 하는데 영어는 항상 주어랑 동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언어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해석상의 기능으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 해석상으로는. 그쵸. 선행사, 수식이 얘네의 기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괄호에서 무슨 괄호를 쳐야 돼? 그 세 가지 괄호 중에 동그라미. 왜냐면 꾸며주는 말 중에 얘 중에 하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긴 형용사, 분사. 기억나죠? 동그란 괄호 꾸며주는 말 중에 하나인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상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 문법적 용어 때문에 문법을 되게 힘들어하거든. 마치 우리를 엿먹이려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지은 것 같지만 이름에는 항상 그 목적이 있거든. 너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 그래서 이 단어를 두 개로 쪼개보면 관계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명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 붙여진 거거든. 대표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품사가 뭐야? 품사. 접속사죠. 접속사. 그러니까 구조상의 기능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문장을 이어주고 뒤에 있는 문장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되냐? 그럼 한번 4번부터 보자. 보면은 이거를 구조적으로 접근하면은 못 맞추는 문제고 해석상으로 접근해야 돼.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어야 문법 문제 10개 중에 10개를 맞히거든. 감으로 접근하면 10개 중에 7개만 맞추는 꼴이 된다. 그럼 이 수업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영어 어정쩡하게 하는 애들도 찍어서 7개는 맞추거든. 우린 10개를 맞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은 4번 문장의 주어는 뭐야? school이잖아, school. 그 다음에 which이든 where이든 얘는 관계 대명사잖아? 얘는 관계 부사잖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여기에서 무슨 괄호 열어야 돼? 동그란 괄호 열리고 수식해주죠. 그럼 내 남동생이든 오빠든 내 남동생이 가리키는 학교는 유일한 학교랍니다. 이 섬에서. 일단 되죠. 근데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관계 대명사들은 어때야 돼? 문장이? 불완전해야죠? 이거는 이해 영역이 아니야. 이화역시문법 프린트에서 외우기만 하면 되는 부분. 관계 부사디는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근데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티치 뒤쪽이 사실. 목적 없어서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답을 뭘로 골라야 돼? 위치로 고르고 싶거든.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위치가 답인 것처럼 보이거든. 불완전하다는 건 주어나 목적 없는 건 뒤에 목적 없을 테니까. 근데 한번 해석을 해봐. 내 남동생이 학교를 가르쳐? 학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학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teach라는 게 보통은 타동사이지만 여기에서는 자동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자동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where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와 핵심 문법 프린트를 외웠다는 전제 하에 관계 부사는 뭘로 바꿀 수도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도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선행사가 더 스쿨이니까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뭘로 바꿔도 될 것 같아? in which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in which로 모의고사 문장에 나왔으면 해석은 학교에서 학교든, 근데 어떤 학교냐면 선행사가 스쿨이니까 in은 살려서 해석해도 되거든. 학교에서 내 남동생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교가 유일한 학교다, 이 섬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접근하는 방식만 8번까지만 풀 거다. 8번까지만 보면은 너 어떻게 알아? 대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냐?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되죠. 노후의 목적어니까. 그것이 봐봐, 대시랑 왓이랑 y가 나왔잖아. 일단은 대시를 고른다는 건 여기에서 이 대시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선행사가 없잖아. 선행사는 명사밖에 안 되잖아. 관계대명사 왼쪽에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걸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가 없잖아. 그럼 이 대시를 접속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접속사 뒤는 문장이 어때? 완전해야 되지? 완전해야 되는 건 주어랑 목적어가 있는 건데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대시 안 되지. 왜냐면 접속사 뒤는 완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신 관계대명사라고 보기엔 선행사가 없고 접속사라고 보기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지워지는 거고, what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관계대명사잖아. 얘는 뭐를 포함해? 이 안에? 선행사를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뒤쪽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what이 되는 거고, what이 답이 되는 거고, y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관계 부사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관계 부사로 봤을 때 where, when, how, why 뒤에 문장 완전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얘도 지워져가지고 구조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 안쪽에 노 목적어로 묶은 이 파란색 네모 안에서 이 빨간색 네모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 너 어떻게 알았어? that 그것이 그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뭘로 풀어서 쓸 수도 있대. 더, things, 대시나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죠. 만약에 이 what을 이 위에 있는 걸로 바꿔 쓴다고 해도 해석은 어때? 똑같거든. what 아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위로 대체한다고 하면 역시 여기에서 이렇게 쓰시게 되거든. 그러니까 해석 똑같이 어떻게 돼? 그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얘는 사실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대신나 위치를 살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죠? 위치 뒤는 문장이 어때? 불완전, 웬디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뒤에 문장이 주어는 있어? 목적어는? 없죠? 목적어는 동사 바로 뒤에 와서 을룰로 해석되는데 목적어 없으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1초 문제라고 하거든. 1초 문제. 너네가 많이 틀렸던 그 하객여고 23번 문제인가? 그 기억나? 페이스드? 그 페이스드도 1초 문제야. 1초 만에 보고선 그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처럼 얘도 1초 문제거든. 왜 그러냐면 어바웃이 품사가 뭐야? 전치사 뒤에 못 오든 관계대명사가 뭐야? 대시랑 후 못 오니까 훔. 이렇게. 이건 그냥 알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해석은 어떻게 되냐? 쪼이지 말고 about whom에서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거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그냥 선행사 수식해주는 식으로 되냐? 그는 결혼했답니다. 작가와. 어떤 작가냐면은 너가 전에 해석 어떻게 하면 해석 봤을지도 모르는 작가. may have pp 지금 해석 못하는 친구 없죠? may have pp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이것도 이화일신문법 가정법 뒷페이지에 나오죠. 되냐?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의 추측. 응?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의 추측이고 이화일신문법 가정법 페이지의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이고 that, which, what 이거 쓰이는 것도 봐봐. 이 that은 선행사 있어 없어 지금? 관계 대명사로 가정했을 때 선행사 있어? repeat 선행사 아니야? 얘 품사 뭐야? 동사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품사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근데 뒤에 접속사로 생각하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 주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which 당연히 안 되죠. 왜? 뭐가 없어? 선행사 없죠. 그러니까 what이 되는 거야. 그리고 repeat의 목적어가 되는 거다. 역시나 what 왼쪽에는 선행사 없고 뒤쪽에는 주어가 빠져있어서 불완전한 거. 야, 망설이지 마. 사람들에게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망설이지 마. speak or to repeat이 병렬이죠. 그리고 반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망설이지 마. 언급되었던 것에 대해서 해석이 돼야 돼. 언급된 것, has been said, said 아니고 said. 언급됐던 것에 대해서. 되냐? 얘도 1초 문제라고 보면 되죠. 얘는 뭐는 무조건 지울 수 있어. 그쵸? 대 무조건 지우죠. 왜냐면 전치사 뒤잖아.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 못 오니까. 그 다음에 where이 오려면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거든. 근데 뒤에 문장 완전해버리네. 그쵸? 근데 포인트는 뭐야? 이 전치사가 있으니까는 해석까지 병행하자. 이렇게 되고 전치사 뒤니까는 관계대명사가 와가지고 로드를 수식해주는 식이거든.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도로는 도로인데 어떠한 도로냐면은 그들이 자전거를 탔었던 그 도로는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where를 고르면은 얘가 구조 파악이 어떻게 되냐? 뒤에 문장이 완전하긴 한데 얘가 무슨 가로가 돼야 돼? 의문사니까는 네모가로로 묶이잖아. 그럼 해석이 이상해지거든. 도로는 도로인데 어떤 도로냐면은 그들이 자전거를 어디에서 탔는지에 대한 도로? 해석이 이상해지잖아 이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골라. 이거 문제 어렵다 야. 이거 맞췄냐 제대로? 응? 이거 두 번째 where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where를 못 고르고, 만약에 where를 쓰고 싶으면은 얘를 다 지워버린 다음에 쓰면 되죠. 왜 그러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는. 야 어렵다 야 이거. 응? 왜 질문 안 했지? 7번은 넘어갑시다. 7번은 넘어가고 8번 같은 경우엔 보면 8번 문장의 주어는 뭐야? telling이죠. 뒤에 목적어 몇 개 나와? 두 개죠? tell me the truth랑 문형 똑같잖아. 누군가에게 너의 문제를 말하는 게 단순한 행위일 수 있답니다. 근데 어떤 행위냐면은 that이랑 which는 돼?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가 돼서 선행사는 act고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that은 아무거나 쓸 수 있으니까 되는 거고. what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돼? 뒤에 문장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있기 때문이죠. what은 선행사를 안에 포함하고 있거든. the things that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어떠한 단순한 행위냐면은 얘는 무슨 동사? help? 준사역 동사니까 to solve로 써도 되는 거.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단순한 행위랍니다. 되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적용물량 3의 2번 얘는 정말 할 때마다 나오는 지문이고 이게 어렵거든 얘도 사실. 그러면 일단 지문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해볼게. 얘 지금 첫 번째 문장 봐봐. 토마토가 프루시아 베지터블이야. 과학자의 관점에서. 토마토 프루시아 베지터블이야. 과일이야 채소야? 과일과 채소의 정의 찾아봐. 일단 과일부터 찾자. 과일의 정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몇 번 선택지 보면 돼. 근처. 3번 선택지 근처죠. 벗 뒤로 봐봐. 프루츠는 뭐야? 과일은 안에 씨 들어있죠. 되냐?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어디 나와? 4번 선택지. However, 연결어.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랍니다. 식물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되냐? 그러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씨가 있어 없어? 있어 인간들아. 그 노란색 씨 알지? 뺏어 먹는 거. 흐물흐물해서 싫은 거. 혹은 오이 니네 좋아하는 오이. 그 오이 같은 것도 안에 있잖아. 긁어내는 거. 그게 다 씨거든. 그러니까 채소랑 오이도 결국에는 이거 채소라는 과일이라는 글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일단 이거 해석은 안 할게. 선택지 1번 같은 그럼 너네가 구조 파악을 해왔다는 전제하에 내가 힘들어서 그런지 너네도 힘들게 느껴진다. 힘들지? 이거 하고서는 좀 쉬자. 구조 파악 해왔다는 전제하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질문. 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especially 오른쪽에 if 보여? 이게 무슨 거로 쳐야 돼? 그쵸? 무슨 가로? 네모자 네모? 허접하게 또 세모 쳐온 거 아니지? 어? 네모 가로죠? 네모 가로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되냐? 얘들아 이거 이름이 뭐야? 얘 이름? 구조점 이름 뭐라고? 대시죠? 한 100번 얘기해주는데 얘는 부연 설명이거든. 부연 설명. 이걸 모르면 고3 때 글을 못 읽어. 응? 그럼 얘가 무슨 부연 설명을 해주는지 한번 보면 토마토 과일임 채소임? 답변은 다르답니다. depending on에서 무슨 괄호 묶으면 돼? 동그라미죠? 얘 전치사거든. 전치사. 무엇에 따라? 후는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너무 관계대명사에 사로잡히면 안 되거든. 선행사도 없을 뿐더러 얘는 의문사야. 의문사. 인간들은 의문사. 그러니까 누가 그 질문에 답변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부연 설명이죠. 특히 그 사람이 green grocer 채소 장수이냐. 근데 채소 장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과일과 채소를 파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얘 사이언티스트는 보어 2죠. 얘가 보어 1이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걸 보어라고 하죠. 채소 장수인지 또는 과학자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who is의 부연 설명이죠. if 뒤쪽은. 그러니까 who랑 if랑 의미상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누가 답변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건 그게 채소 장수인지 과학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 되냐? 그러니까 1번은 밑줄 1번은 얘 무슨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죠. 선택지 2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 장수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프루시? 그쵸. 달고 또 채소는 안 달다고 생각하잖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래서 토마토는 그리고 큐컴버는 뭐야? 그들에게 채소거든. 채소인데 하지만 프루트는 안에 씨 있거든. 얘 해석 어떻게 해? 대리조아이. 그래서 결과. 그래서 너는 무슨 동사야? here?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그러니까 say를 뭘로 바꿔도 돼? saying.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을 것이랍니다. 토마토랑 큐컴버가 야채라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왜 토마토랑 큐컴버를 야채라고 안 해? 얘는 과일이니까 헷갈리지. 처음에 나도 헷갈려서
채소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거든 식물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기서 that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그냥 there is y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한번 보자. 5번 해석을 병행해야 되는데 in conclusion 해석 어떻게 해? 결론적으로 fruit은 씨앗을 갖고 있죠. 안에 위치부터 동그란 가로로 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으면 되잖아. 씨앗은 씨앗인데 어떤 씨앗이야? 새로운 식물이 can grow. 얘들아 이거 문장 어떤 거 같아? I grow 문장 어때? 나는 자란다. 문장 완전해? 완전하죠. 그러니까 grow가 무슨 동사야? 자동사거든. 자동사. 그럼 이거 위치 뒤쪽에 문장 완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바꾸면 얘를 뭘로 바꾸면 돼? 선행사가 시즈니까는 관계부사 where로 쓰던지 혹은 위치 왼쪽에 뭐 붙이면 될 것 같아. 뒤에 해석까지 병행해서 적절한 전치사 생각해봐. 새로운 식물들이 뭐 can grow 전치사 뭐 붙이면 될 것 같아? 뭐 붙이면 될 것 같아? 한 2개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찍어봐. 응? in 혹은 from 위치. 이 전치사를 맞히는 문제는 사실 안 나오거든. 근데 그래도 where이나 in 혹은 from 위치로 쓰면 된다는 거다. 왜냐면 자동사라 grow는 자동사라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그 야채는 씨앗을 포함하고 그 씨앗에서 where 혹은 씨앗 안에서 혹은 씨앗으로부터 from 새로운 플랜트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grow가 타동사로도 쓰인다. 재배하다라는. 근데 식물이 재배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뜻을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적절한 단어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하지만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물의 일부랍니다. 음식을 위해서 사용이 되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마토랑 오이는 과일이라는 거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쉬고 할까? 그냥 지금 할까? 힘드냐? 이거 하면은 이제 끝판왕이거든요. 이거 설명하면 이거 지금 하자. 키보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편한데. 이거 문제가 엄밀히 말하면 잘못 나왔어. 문제가 틀렸거든? 얘 뭐가 틀렸냐면 내가 아까 관계대명사는 구조상의 역할이 뭐라 그랬냐? 관계대명사는 그쵸? 접속사 플러스 뭐야? 그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거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봐봐. 이거까지 질문해볼까? 문제를 맞게 고친다고 하면 이거 7번 문장의 문장이 지금 몇 개야? 2개거든. 2개?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걸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 2번째 문장에서 더 빌리지를 뭘로 바꿔줘야지 조금 알맞은 문제가 될 거 아니야. is로 바꿔줘야 돼 사실. 그래야지 이게 문제 잘못 나왔어 이거. 그럼 이렇게 is로 대명사로 바꾼다는 전제에 해서 그들은 마을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일부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것으로부터. 여기서 이시대칭하는 건 뭐야? 그 마을이잖아. 더 빌리지. 한번 천천히 봐봐. They found. 앞문장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 근데 우리 지금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거란 말이지. 되냐? 근데 더 빌리지를 수식해주는 식으로 붙이면 되잖아. 더 빌리지랑 이시 겹치거든.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지? 이게 2개가 겹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선행사가 빌리지니까는 관계대명사 못 쓰면 돼. 위치나 선행사가 사람이든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고 사물이든 사람이든 둘 다 쓸 수 있는 게 뭐야? 대시잖아. 그 다음에 뒤는 어떻게 나열되면 돼? they, can, get, some, food. 그 다음에 이거 어때? 이렇게 쓰면 어때? 틀리죠. 왜냐면 왜 틀려? 왜 틀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쵸?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틀린 거야.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거든. 이렇게 대답까지 할 수 있으면 이해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한번 보자. 이 빨간색 괄호로 묶은 게 지금 우리는 얘를 관계대명사 뭐라고 불러? 절이라고 부르거든.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르거든. 관계대명사로 시작해서 뒤에 주어동사가 있다는 얘기잖아. 뒤에 문장 그래서 from에 목적 없어서 불완전하지.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게 관계대명사 절 마지막이 이렇게 전치사로 끝난다? 그럼 얘를 어디다 옮겨줄 수 있어? 이 앞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걸 배웠었거든. 그럼 이게 from 위치가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니까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하니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게 돼서 맞는 문장이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처음에는 두 문장이었던 게 지금은 한 문장이 됐으니까 이 위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죠. 두 문장이 하나가 됐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from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역할까지 하는 거야? from 뒤쪽에 있는 목적어인 대명사 역할까지 해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이 빨간색 괄호로 묶은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없는 문장의 구성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에 기반으로 이 더 빌딩을 역시나 뭘로 고쳐주면 돼? it으로 고쳐줘야 되거든. 그럼 이 두 개가 겹치게 되는 거잖아. 더 빌딩이랑 it이. 그 빌딩은 해석 어떻게 하냐? 가장 크다 세 개에서 steer 뜻이 뭐야? 그는 응시했다 그것을 크게 눈을 뜨고 되냐? 그럼 이번에는 좀 까다롭잖아. 이 뒷문장을 어디다 붙여야 돼? 주어랑 동사 사이에 넣어야 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은 뭘로 시작하면 돼? 선행사가 더 빌딩이니까 관계대명사 못 써. 위치나 아무거나 쓸 수 있는 that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시작하면 돼? he, steered, at 그 다음에 불러봐. with, wide, eyes 그 다음에 불러봐. is the tallest in the world가 되는 거거든. 되냐? 그럼 우리 이런 거 모의고사 문장에서 보면 부조파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가끔 주어다 동사다 이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진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위치나 대신 선행사로 꾸며주는 말로써 의미상 어디까지 묶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수일치라고 하거든. 모의고사 29번에서 여기에 밑줄 쳐져 있잖아. 주어를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주어 찾는 애들도 있죠. 이런 애들은 너네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 니네 친구가 이렇게 구조 파악해오면? 아 얘는 구조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해석도 안 하고 대충 하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피드백을 갈 때도 너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 네 해석을 안 했네. 이런 피드백이 가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 빨간색 괄호로 묶은 게 관계 대명사 절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역시나 이 steered at 이 at 있죠. 동사 뒤에 있는 전치사를 지금 얘는 뭐 관계 대명사니까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니까는 at이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고 이 at을 어디다가 옮겨와도 돼? n위치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린 다시 한번 steer이 무슨 동사인지 알 수 있어? 자동사구나. 이미 자동사지. 타동사라는 건 동사 바로 뒤에 명사를 끌고 올 수 있는 애를 타동사라고 하거든. I love you, I know you, I expect it. 근데 얘는 자동사니까 이렇게 at이 붙은 거야. 어? 이미 자동사이기 때문에 consist of 같은 거, stare at, look at 다 자동사죠. 뒤에 전치사 온 다음에 목적어 와야 되는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완전하구나. steer이 자동사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해야 돼? 빈출되는 자동사를 외워야지. 그러니까 대표 동사 중에 자동사 있잖아. 맨 처음에. 그 부분을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위치를 뭘로 바꿀 수 있겠어? 관계부사? where로 바꿔도 되겠죠. 선행사가 더 빌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고 작문을 하는 친구들은 작문을 할 때도 그 주요 문장이랑 다르다고 해도
문장을 쓴 게 맞아 사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너네 내 그 주관식 올 그거 정답 처리된 애들 다 쓰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 그 상위권 등급 애들이 많지만 더 특이점이 뭘 거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답지로 준 주관식 서술형 답이랑 완전히 다르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답 처리가 된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 말인즉슨 문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 않아도 정답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주요 문장을 작문할 때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네 문법을 모른다. 네 문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는 문장을 써낼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작문을 해야지 다르게 써도 정답 처리가 되고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작문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될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필요한 부분 필기하고 가져가라. 이거 왜냐면 뒤쪽에 작문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 필요한 부분 필기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고. (22페이지) 22페이지 같이 한번 보면 구조 파악을 제대로 해왔다는 전제하에 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의 마지막 문장인 이 they가 지칭하는 건 뭐냐? 그들은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주어 동사잖아. 이 런드의 목적어는 어디부터 네모가로야? 그치? 이렇게 줘.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문형이거든. 근데 단지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전명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전명도 꾸며주는 말이니까 아무데나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그들은 배웠다고 해. 경험으로부터. 근데 뭐를 배웠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often 종종 어떻게 counter signal 카운터는 반대거든. 반대 신호를 보내는지를 배웠답니다. 여기서 they는 누구냐 일단은. 그쵸? the assistant죠. 그러니까 그 부티크숍에서 일하는 그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 직원 정도로 해석할까? 그러니까 직원들이잖아. 여기서 반대 신호를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 반대 신호를 보낸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함축하는 게 몇 번이냐? 선택지 5번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를 숨긴다는 거죠. 어디 아래? 단순하고 plain, 소박한 클로딩은 의류죠. 의류 아래.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소박한 옷 입는다는 거죠. 결국엔 반대 신호를 보낸다는 게 부자인데 옷을 소박하게 입으니까 그게 나 부유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대 신호인 거잖아. 일단 이 답을 고를 수 있었던 힌트가 되는 문장은 어디냐? 2개 정도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어디를 답의 근거로 찾아왔어? 밑에서 몇 번째 줄 읽으면 되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얼른 시간이 없다. 지금 몇 개 나가지도 못해. 맨 첫 번째 줄 읽으면 되죠. 정확하게 단어 뭐부터? it. 이 부분 읽으면 되거든. 이 부분 읽으면 되고 이때 it 후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이고 이 it이랑 원래 it that 강조 구문인데 강조 구문에서 그러니까 얘를 that으로 써도 되는 거거든. 후를 당연히 that은 아무거나 쓸 수 있으니까 보통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잖아. 이 that은 포인트가 관계사야. 관계사. so that 구문에서 that은 접속사잖아. 근데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은 관계사인 거. 이 선행사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바로 종종 더 플러스 똑같이 형용사야. 단지 very가 붙었을 뿐이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매우 부유한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누가? prefer to look cheap. 어때 보이고 싶어해? 값싸 보이는 걸 선호하는 게. 즉 안 부자인 척 하고 싶어해. 부자인 애들이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지 5번이 되는 거죠. 그들의 부를 가리는 거.
simple plain clothing에. 혹은 구체적인 사례로는 밑에서 몇 번째 줄 읽어도 괜찮아.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거야? 못 찾아서 답을 못 하는 거냐? 얘도 똑같은, 얘도 구체적인, 여기에서 찾아도 되잖아. 그쵸? 이 부분에서 유추해도 되거든. 다 1번 형광펜 쳐놔라. 다시 한번 읽어봐. 진짜로 유추가 가능한지. 거의 찾았어? 유나야? 근데 왜 대답 안 해? 다 보이거든 여기?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직원이 해석 far. 얘들아 이거 구조 보여? B 뒤에 어디에 쳐야 돼? 2번 형광펜. likely 뭐야? to 이게 보여야 된다.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고 싶다. likely 예품사 형용사잖아. 여하튼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그러니까 뭘 비교급이 붙은 거고 얘는 비교급 강조니까.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면 그냥 직역하면 돼. 바로 해석되나 봐봐. 직원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죠. 누구보다? 일반? 대중보다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운동복을 입은 쇼핑객이 더 많은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운동복 입었는데 그 부티크샵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돈 더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위치야? 가장 비싼 아이템을 살 그 부티크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는 똑같잖아. Simple plain clothing의 구체적인 진술이 Jim clothes wearing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요? 여기서 답의 근거를 찾으면 되고. 이 지문은 좋으니까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자. 명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신호를 보내냐면은 부자라는 신호를 보내거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랍니다. 오히려 값싸 보이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counter signaling 반대 신호를 보내는 건 언제냐면은 너가 얘 뜻이 뭐야? go out of your way. 그러니까 길 밖으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하는 거죠. 니네가 맨날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굳이 뭔가를 하는 거죠. 반대 신호를 보낸다는 건 너가 굳이 뭔가를 할 때랍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죠.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굳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우리 글을 이해했으니까는 여기서 첫 번째 go out of your way가 함축하는 건 뭐야? 너가 굳이 뭔가를 하는 것은 문맥상 뭐를 함축해? 굳이 뭐 하는 거야, 부자들이? 비싼 옷을 입는 거야? 싼 옷을 입는 거지. 싼 옷을 입는 거야. 반대 신호를 보내는 건 너가 굳이 뭔가를 하는 거. 굳이 부자인데 굳이 싼 옷 입잖아. 왜?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굳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굳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서 여기에서 굳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야? 굳이 여기에서 go out of your way는 뭐야? 비싼 옷을 입는 것. 즉 부자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죠? 내가 하면서도 헷갈린다. 그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반대 신호 보내기라는 건 결국 돈 많은 애들이 싼 옷 입는 거잖아. 짐, 운동복 같은 거. 그럼 반대 신호를 보낸다는 건 너가 굳이 뭔가를 할 때다. 즉 너가 굳이 싼 옷을 입을 때이다. 근데 왜 굳이 싼 옷을 입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너가 굳이 비싼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싼 옷을 입는 거거든. 그것은 거의 A point of honor라면은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쵸?
이 투 가주어 진주어거든. 근데 투부정사 왼쪽이 납붙었으니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뭐하지 입지 않는 것이 이제는 명예에 관한 일이야.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이 축적돼 있는 뭐를 입지 않는 것이 명예에 관한 일이야. 비싼 옷을 혹은 수트를 하지만 뭐를 입어? 청바지랑 운동복 입죠. 해서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신호를 보내? 청바지랑 운동복 입으면 너가 더 흥미가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거 어디에? 기술에. 스테이터스 뭐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괜히 잘 나간다고 양복 입으면은 그거 저 사람 지위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러한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거죠. 실리콘밸리부터는 이러한 스타일이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야? 소셜미디어 회사의 이그제큐티브 임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의 유명한 후드티와 캐주얼한 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 걔 얘기하는 것 같아. 페이스북 창시자. 프란시아 진호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교수야, 교수.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인데 뭐를 보여주냐면 반대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근데 얘들아 어떻게 반대 신호를 보내? 어티피컬? 이례적인 의류를 입음으로써 부자가 운동복이라는 이례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반대 신호를 보내는 게 뭘로 이어질 수 있어? 더 높은 regard? 호감이나 존경. 그러니까 명사로는 호감이나 존경. 이거 원래 간주동사죠. 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한 맥락이 적절해야 돼. 상황이 적절해야 돼. 아무 때나 운동복 입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사례로 뭐야? 그녀가 asked 요청했죠. 이거 동사에 대한 구조를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ask의 2번 형광펜 치고 얻다가 치면 ask A to rate 이렇게 되는 거다. A가 이렇게나 긴 거야. A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샵 어시스턴트를 지금 수식해주는 게 이렇게 워킹부터잖아. 직역하면 되거든. 한 연구에서 그녀는 가게의 어시스턴트 직원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직원이 어디에서 일해? 하이엔드? 최고급이 얘 알아야 되는 단어다 얘도. 3번 형광펜. 수능의 선택지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거든. 하이엔드. 한국어로도 많이 쓰는데 하이엔드 브랜드. 그 명품 중에서도 최고급 하이엔드. 최고급의 디자이너 스토어에서 일하는 샵 어시스턴트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요청했냐면 2개의 쇼핑객을 레이트 동사 뜻은 뭐야? 평가라고. 근데 2개의 쇼핑객, 2명의 쇼핑객이 1명은 2명이면 하나는 원이고 나머진 디 아들이죠. 1명은 뭐 입고 있어? 운동복, 체육복 입고 있고 and the other은 드레스랑 무피 입고 있거든. 그랬더니 우리 읽었으니까 어시스턴트가 누가 더 돈 많이 쓰고 좋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짐 크로즈 얘를. 왜냐면 이게 반대 신호 보낸다는 것을 그들은 배운 거죠. 경험을 통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냐? 오히려 부자인 애들이 안 부자인 것처럼 하고 다닌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선택지 1, 2, 3, 4도 한번 볼까?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붙여서 해석해야 된다. 부자들은 판단한다 사람을. 그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해. 부자들 겉모습 보고 판단한대? 그 얘기 아니죠. 심지어 부자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받는 사람이야. 이 글에서 2번 부자들은 투자하려고 해 더 많이. 럭셔리 브랜드 뭔 소리야. 투자 얘기 전혀 안 나오고. 3번 인척 안 해. 그들이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는데. 이게 뭔 소리야. 부자들이 그러니까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 아니고. 4번 리뷰 무슨 뜻이야? 부자들은 안 드러내 그들의 걱정, 염려, 관심사를. 낯선 이에게 전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네가 아까도 헷갈려 3번 형광펜 치는 표현은 꼭 가져가고. 이 스테이터스는 뜻이 뭐라고? 지위나 신분이죠. 니네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왜냐면 영어를 못 읽어 내가 봤을 땐. 스테이터스고 얘는 뭐야? 스테이트죠. 명사 뜻으로는 뭐야? 상태, 미국의 주, 그 다음에 국가란 뜻이 있고 동사 뜻으로는
그쵸? 진술하다라는 뜻이 있다. 진술하다. 되냐? 그 다음에 스테, 추 얘는 그 동상, 조각상, 스태츄 적어도 이 세 개는 구분하자. 다른 것도 두 개 더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부터 일단 외워. 예시로 이것도 써놔. The Statue of Liberty. Liberty 뜻이 뭐야? 그쵸? 자유의 여신상. The Statue of Liberty. 이건 나와 실제로. 구분해야지. 응? 스테이터스, 스테이트, 스태츄. 응? 왜냐면 6번 지문에 또 나오거든. 다음 지문에 또 나오거든 이 표현이. 보면은 6번 지문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또 나오죠. 스테이터스. 얘 뜻이 뭐라고? 집이나 신분이라는 뜻인 거죠. 한번 밑줄부터 보자. 얘 it 가주어 진주어죠. 직역 it is better 더 나아. 더 나아. big fish 뭐가 되는 게? 큰 물고기 되는 게 더 낫다고. 어디에 있는 큰 물고기야? 작은 연못에 있는 뭐보다 큰 물고기가 되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더 큰 연못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그거잖아. 용의 꼬리가 될 거냐 뱀의 머리가 될 거냐에 대한 얘긴데 이건 굳이 따지면 용의 꼬리가 되라는 거야 뱀의 머리가 되라는 거야? 뱀의 머리가 되라는 거거든. 이게 헷갈리면 예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지 5번이 답이잖아. 5번. 한번 보자. 밑줄 친 거. 더 낫다. 뭐가 더 낫냐면 compare A to B죠. A를 B와 비교하다. 우리 스스로를 도주 후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하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를 덜 성취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더 낫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난 애들이랑 있다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이 글이 쓴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어디에서 나는 전혀 공감 못해 이 질문. 어디에서 이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 가장 강력한 힌트가 연결을 어디 뒤쪽 읽으면 돼? in contrast죠. 그쵸?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에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하죠. 이 부분 읽으면 되거든. 이 부분 한번 읽고선 밑줄을 유추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두 번째 사례거든. 그러니까 그럼 한번 일단 1번 문장부터 해석하고 대조적으로 있잖아. 동메달리스트 얘네 있지? 똑같은 표현 또 나오죠. compare A to B. 동메달 받은 애들은 3등이잖아. 3등 한마디로 3등들 그들 스스로를 비교하는 거죠. 모든 다른 경쟁자들과. 근데 이 경쟁자들 어떤 경쟁자들이랑 비교해? 메달? 못 받은 애들. 그러니까는 동메달리스트들은 그들 스스로를 베러로고 더 나은데? 그리고 더 행복하다고 인지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올림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라고 보자. SSE라고 보자. 아니 이 부분이라고 보자. 이 부분이 SSE의 시작이잖아. 구체적인 진술 두 번째. 왜냐면 구체적인 진술 첫 번째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어떤 단어로 시작해 문장? 위에서 몇 번째 줄이야? 월급으로 비교하는 부분. 위에서 몇 번째 줄이야? 여긴 거 알죠? 지금 따라오고 있죠? 졸리면 뒤에 나가서 들어라. 되냐?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되냐? 같이 한번 보자. 첫 번째 줄부터. relativity 이게 너무 미쳐. 이 단어 미쳐. 맨날 나와. 상대성, 상대평가, 상대성 너무 중요해 정말로. 별표 3개. 상대성. 너네 8월 말에 보는 9월 모의고사 빈칸의 답일 수도 있는 단어다. 상대성, relativity. 상대성이라는 것은 as부터 세모가로죠. as noted, 언급되듯이. 노트 언급하다, 주목하다. 언급되듯이. 경제학자인 로버트 H. 프랭크에 의해서 언급되듯이.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부사절 끼어든 거죠. 하나.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랍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그의 책에서 이름이 Choosing the Right Pond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네. 경제학자가 한 말이네. 옳은 연못을 골라라는 책에서 그가 makes the point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대은 그냥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의 경제적 결정이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가이드하면은 이끌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끌어지는 거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거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는 상대성의 문제거든. 응? 뭔 말이야? 그것은 설명을 한답니다. 왜 사람들이 얘들아 선호한다는 건 더 좋아한다는 거거든. 5만 달러 받는 거를 더 좋아해. 만약에 이거 좀 찐따 같아. 만약에 그들의 동료들이 얼마를 번다면 2만 5천 달러 벌어? 그럼 나 5만 달러. 상대보다 몇 배 벌어? 2배? 그쵸? 레들댓은 얘들아 나 버는 게 아니라 10만 달러 버는 거 안 선호해. 근데 조건이 뭐야? 만약에 동료들이 25만 달러 벌거든. 이거 못 참아. 뭔 말인지 되냐? 네모가로는 그냥 뭐 적절하게 이 맨 마지막에서 닫읍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절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이 A가 있고 B가 있잖아. 나가 있고 동료가 있을 때 A 상황에서는 내가 얼마 버는 거야? 5만 달러 꼴랑 5만 달러 벌거든? 근데 동료는 이때 얼마 받아? 2만 5천 달러거든. 그 다음에 B 상황에서는 내가 얼마 받아? 10만 달러 벌어버리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동료들이 얼마 받아? 25만 달러. 그럼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A랑 B 중에 얼마 벌어야 돼? B 벌어야 돼. B 버는 게 훨씬 많아. 2배야 2배. 근데 우리는 뭐를 더 좋아해? A랑 B 상황 중에? A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보다만 더 벌면 돼.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선호하죠. 덜 갖는 것을 선호할 것이랍니다. 뭐 하는 한?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한. So long as 3번 형광펜 조건이야. 조건. as long as랑 동요야. 조건. 그러니까 우리 덜 가져도 돼. 근데 조건이 뭐냐?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만 더 많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측정한답니다. 우리의 성공을 무엇에 비교하여서 대조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조하여서 아덜스가 함축하는 게 뭐야? 석세스죠. 아들 석세스. 아들스가 지칭하는 것은 맞죠? 아들 석세스.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뭔 말인지 하고 있어 친구들? 되냐? 뒤에는 그냥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냥 내용만 확인하면은 올림픽 게임에 출전하는 게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뛰어난 성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이라는 게 뭐를 드러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가끔씩은 뭐를 경험하냐? 실망, 심지어는 언제? 그들이 못 땄을 때도? 은메달. 이유 왜 그래? 은메달리스트들은 왜 안 행복해? 그들이 누구랑 비교해? 위너스는 승자니까 1등 금메달리스트랑 대조적으로 동메달리스트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이랑 해서 더 행복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2등이 은메달이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걔는 1등이랑 비교해서 덜 행복하고 동메달리스트들은 그 아예 못단 애들이랑 비교해서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하기로서는 뭐가 더 나아? 야, 큰 물고기가 돼. 그냥 작아서 폰드에서. 그러니까 그냥 동메달이나 따. 응? 뭐보다? 그쵸. 은메달 따는 것보다 1등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거든. 해석 안 된 부분이. 그러니까 집에서 꼭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문도 안 중요한 게 없죠.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야? 이 7번 지문에서 토픽이 뭐야?
그 6번 지문에서 방금 했던 그 relativity 지문에서 토픽을 꼽으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글감이 뭐냐? 토픽 글감 단어 하나. 뭐야? 상대성이잖아.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잖아. 만족하는 건. 그에 대한 사례로 월급이랑 그 메달리스트들의 사례가 나오고. 여기에서 글 읽어왔잖아. 토픽만 찾아봐. 토픽은 찾을 수 있잖아. 오토메이션이죠. 자동화. 이 글 쓴 사람 자동화에 대한 관점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부정? 부정이죠 부정. 이 사람이 조금 자동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어느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냐?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이 사람 좀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단어로 불러도 돼. 이 단어를 보면 조금 부정적이다. 혹은 문장. 불러봐 한번. 지문을 봐야죠. 화면을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니네가 해온 거를 읽어야지. 어렵나? 불러봐 얘들아. 응? 단어 2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쓴이가 자동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표현 2개 정도? 단어로? 본문상에서. 그쵸? 일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 미스가이디드죠. 미스가이디드. 가이드 계속 나네. 미스가이디드. 잘못된 욕망. 이 단어를 보고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시죠. 긍정이면 플러스 표시고. 또 하나만 더. 못 찾을 것 같기도 하고. 한 2번만 시도해봐라. 뭐. 어디? 뭐 얘기한 거야? restricted?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사례로는 괜찮긴 하거든. 그 밑에서 1, 2, 3, 4, 5, 6 여섯 번째 줄 보면 2분 찾아서 2분 highly 심지어는 매우 훈련된 애널리스트 분석가들도 보죠. 그들의 일이 제한되는 걸 보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일이 줄어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에서 찾는다고 하면 이 restricted라는 표현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화라는 게 우리의 욕구와 역량을 자꾸 넓게 확장시켜 좁힌다니까. 그 좁다는 표현에서 또 뭐로 유추할 수 있어? 내로. 얘가 사실 크리티컬하거든. 이 세 단어를 보고 오토메이션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이구나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게 우리를 점점 책임을 작게 만들고 발전 못하게 한다는 게 이 사람의 요지거든. 그럼 한번 답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밑줄부터 해석해보자. all too often 너무 자주. 자동화라는 게 벗어나게 하다 free 동사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답니다. 뭐로부터? makes 사역동사죠. 이렇게 구조 파악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자유롭다고 느끼거든. 근데 그거에서 자꾸 벗어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안 자유로워진다는 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선택지 3번에 보면 deprive A of B 하면은 A에게서 B를 빼앗다거든.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 빼앗다. 단어가 산나마 산이다. 그러면 이거 해석해보자. 자동화라는 게 우리에게서 뭐를 빼서 보상을 뺏어버리죠. 무슨 보상이냐면 챌린징은 지금 분사죠. 어려운 과제를 어치빙은 동명사죠.
성취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빼앗아 버린다. 이거를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밑에서 몇 번째 문장 읽으면 돼? 답의 근거 1번 여건 괜찮은 거 위에서 찾아왔네. 그래 아무데나 대답해봐. 어디 쳐왔어? 그쵸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부분 얘기하는 거 맞죠? 이 부분이죠. 그쵸? 꼭 이 부분이 아니라도 니네가 대답하면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피드백 해줄 수 있거든. 이거 인강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 티키타카 알아? 티키타카 아니냐고. 티키타카가 돼야지 이제 수업이 재밌거든요.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by ing 방법이죠. take over 차지해버리는 거죠. 어렵거나 time consuming 뜻이 뭐야? 시간이 그쵸 많이 걸리는 걸 time consuming이라고 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제를 차지해버림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야? 이시 여기에서 가 목적어죠. 가목적어. 목적어가 기니까는 목적격 보어 뒤쪽으로 넘겨버리는 거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덜 가능하게 만들죠. 뭐 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노력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 안 하도록 만들어? 안 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게 테스트하거든. 시험하거든. 우리의 스킬을. 그리고 또 뭐해? 우리에게 뭐 줘? 성취감과 만족감도 주는데 그거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야. 소프트웨어들이. 니네 암산 안 하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계산기 두들기잖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박탈한다는 거죠.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선택지를 3번으로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이거를 해석을 해줄까? 지문을 하나를 더 할까? 이거 해석 되냐? 해석을 해봤어야지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문장을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너네가 가능할 거라고 여겨지거든? 말 참 이상하게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여겨지거든 이런 말 써. 영어 선생님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 태어나게 됐잖아. 태어남을 당하다 이런 표현 막 쓴다니까 영어 선생님들. 막 한국어가 파괴되는 거죠. 이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이게 내가 여기서 지금 연 거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야 젠장?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한 문장이거든. 이것만 구조 파악하고 해석하면 나머지는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1, 2, 3, 4, 5 아직 6문장은 안 됐네. 아직 이건 쉬운 문장. 보면은 주어부터 찾아볼까요? 주어 뭐야? 오토메이션스, 포커스가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어? 동사 그쵸? has죠. has 이 친구죠. has, focus has. 역시나 이렇게 부연 설명이 중간에 들어가서 길어졌을 뿐이거든. 그럼 한번 해석해볼게. 한번 잘 따라와봐. workplace 일하는 장소니까 직장이죠. 직장에서 자동화의 초점. 근데 무엇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두는 거냐면은 향상시키는 거야. 속도랑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자동화의 초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동화는 왜 하는 거야? 빨리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초점이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이익 동기.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야. rather than은 not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관심사, 염려에 대한 게 아니야. 인간의 웰빙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야. 자동화가. 이게 종종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 제거해버리는 효과를 갖는답니다. 복잡성을, 일로부터의 복잡성을. 그러니까 자동화가 일을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뭐 하면서? 감소시켜버리죠. 그 문제점을, 도전을. 근데 이게 어떤 문제야? 그것들이 제시하는 도전이거든. 엔드릴 사이로는 인게이지먼트랑 뭐가 병렬돼? 챌린지가 병렬되죠.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야? 데이 프레젠트랑 데이 프로모트에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야?
무엇이 제시하는 문제점과 무엇이 촉진시키는 참여야. 그쵸, 잡스죠, 잡스. 그 일이 잡스. 디미니싱 왼쪽에 있는 그 잡스. 되냐? 이 정도 찾을 수 있고 하면 뭐 걱정 없죠. 9월 모의고사는. 응? 그 다음 8번. 이건 쉬워. 이거 하고 하나 더 할 수 있으려나? 이거 일단 합시다. 이거 보면 봐봐. 그 힘드니? 하나라도 더 읽어주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는데. 내 그 이름 얘기했나? 이름 얘기? 인명여고에서 한 것 같은데. 이름 얘기했어, 이름? 그러니까 내가 마치 관종처럼 그 영상 올렸잖아, 유튜브에. 근데 Q&A를 한다. 무슨 100만 유튜버도 아니고 100명 유튜버거든. 102명. 100명 유튜버인데 100만 유튜버 아니고 100명 유튜버인데 내가 이제 너네 나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 심지어 그 기존 멤버 3명은 나랑 지금 공부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거든? 왜냐면 예비 고1 따 근데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 물론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얼굴 한번 공개해보자. 그러고 질문을 받겠다. 그럼 왜 이 선생님이 질문을 받을까? 나는 질문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나랑 공부 되게 오래 했거든? 근데 나한테 물어봐.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화. 어? 이화냐? 그럼 성이 뭐예요? 김이화냐 정이화냐 박이화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아, 성이 이고 이름이 화야. 그럼 되게 놀라는 거야. 지금 놀라고 있잖아. 성이 이고 이름이 화야. 그럼 뭐 가명인 줄 알았던 거야? 성이 있는 줄 알았던 거야? 진짜 이름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이름이 이거야. 그럼 진짜 이름은 숨겨져 있고 나 이거는 약간 무슨 아이디 뭐 그 막 유명 강사들이 막 그 닉네임 쓰는 것처럼 막 수박, 영박, 영영 이런 것처럼 약간 이화가 뭐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막 조금 그때 조금 나도 뭐랄까? 너네를 위해 정성과 사랑을 붓고 있는데 내 이름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난 상처인 거지 나는. 그래도 난 너네 이름은 알거든 나이랑.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올렸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별로 오히려 그 졸업한 애들이 질문 무슨 토익 강의 안 하냐고 하고 졸업생들도 가서 강의 들을 수 있냐고. 아 방금 확인했는데 고등학생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뭘 어떻게 생각해?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무슨 연애야 미쳤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고. 선생님 34살이야. 34살 89년생 뱀띠. 89년생 뱀띠고 그 짧게 뭐 얘기하자면 그 어제 신입이 왔었거든. 학인여고 1학년. 근데 어머니랑 나랑 통화를 했어. 나 뭐 부모님이라고 막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 그냥 할 말 다 하고 하는데 미선이가 뒤에서 그랬어. 진짜 다 해. 들은 거죠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어제 딱 오셨는데 나를 이제 못 봤을 거 아니야. 얼굴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학생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신 거야. 나 학생만 올 줄 알았거든. 나 학부모님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 솔직히. 그렇다고 막 싫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또 이 말 했더니 애들이 막 부모님이 가끔 전화하자. 어머 선생님 그 통화하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가서 애들과 다 얘기하는 거야. 엄마 뭐 선생님이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거 싫대 막. 그러면 또 부모님이 애들 그 정도는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통화. 근데 여하튼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학생이랑 같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주말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 학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신입이니까. 그래서 인사를 드렸지. 그냥 이랬지. 부모님 오셨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상담을 자기가 학인여고 학생인데 뭐 왔대. 그 프린트 받으러.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이랬지. 그랬더니 자기가 학인여고 담당 선생님 불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강사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학인여고 담당이라고 했더니 어머 이러면서 놀라지는 거야. 왜 그러겠어? 생각보다 젊어서. 그러니까 뭔가 나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 수빈이도 처음에 왔을 때 약간 수빈이가 뭐 많은 반응을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내가 처음에 물어봤을 거야. 나 몇 살인 것 같아? 그러다가 아니야 대답하지 마. 왜냐면
이게 상처야. 맞춰도 상처야. 맞춰도 상처기 때문에 그냥 됐다고 하고 내가 나이를 봤더니 수빈이가 막 그때 좀 놀랐거든. 은게 보면서 그렇게 많냐? 더 젊은 줄 알았다. 막 그래서 어제 그 새로운 하객여고 1학년이랑 이제 뭐 알려주고서는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봤지. 애들은 내 이름이나 전혀 안 궁금해. 그냥 가장 궁금한 게 뭐야? 솔직히 중학교 반에 들어가면 애들은 진짜 솔직하잖아. 고등학교 애들은 약간 좀 사회화됐거든? 근데 중학교 애들은 거의 뭐 이런 말이 참 그랬어요. 반짐승이거든. 그러면 딱 남자친구 있냐고. 남자친구 있어요? 딱 첫 번째 질문이 이거거든? 근데 걔는 똑같아. 어머니랑 나이가 궁금했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돌려서 물어봐. 전화로 가끔씩 뭘 하시는지 알아?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네 몇 살이냐 이거지. 네 어려 보이는데 강의 똑바로 할 수 있겠냐 약간 이거거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난 뭐라고 해? 저 결혼할 생각 없고 일만 할 거라고. 나 그리고 34살이라고 하고 어제도 그 하객여고 신입이 첫 번째 지금 몇 살이냐고 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미 1대1이니까 몇 살인 것 같아? 그랬더니 걔 뭐라는 줄 알아? 21살. 이거는 선 시계 넘었지. 그래서 내가 야 너 사회생활 장난 아니다. 그랬더니 야 다시 한번 해봐 솔직히. 그랬더니 22살. 솔직히 아니지 그거는. 고1 아니에요? 하객여고 1학년. 고1. 고2. 근데 걔네는 솔직히 20대든 30대든 다 비슷해 보일걸? 왜냐면 나도 40대랑 50대 구분 못해. 여하튼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4살 5살 차이면 언니 아니에요? 대학생 초반인데? 근데 솔직히 뭐 요즘 애들이 사가는지 내가 젊은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나를 많이 어리게 생각하더라고. 나이 먹었죠. 젠장 34살. 슬프다. 여튼 그런 일이 여튼 이름은 이화고 성이 이고 이름이 화고 나이는 34살이고 일에 몰빵된 상태다 지금. 간단한 설명. 연애는 많이 하셨다 하지 그래서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어. 그 임명여고가 2명이야. 근데 한 명이 기숙사 생활하거든. 그럼 1대1로 수업해. 근데 1대1로 수업하거든. 근데 1대1로 수업하든지 그러니까 임명여고가 1명이든 10명이든 수업을 준비하는 건 똑같아. 14명을 수업하나 1명을 수업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계속 받는 거야. 왜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내가 너네한테 열받는 이유는 이거야. 내가 이렇게 너네를 위해 정성을 밤새워서 새벽 몇 시까지 수업 준비해왔는데 그깟 구조 파악 하나 안 해와? 그깟 단어 암기 안 해와 하면서 막 열이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그 임명여고 학생 아까도 그 자습하고 갔는데 1대1로 수업하는데 그러면 걔가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너무 기본적인 걸 항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받으면서 나도 어때? 이제 감정 다 빼. 걔 학생이 좋고 싫고 다 빼고 누구누구야. 나 이러면 너랑 수업 못한다. 2명인데 1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1명이랑 수업을 해. 그 반 없어지는 거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나 너랑 수업 못해. 우리 6개월만 더 해보자. 6개월 지켜보고 안 되면은 우리 그냥 너도 다른 학원 알아봐. 내가 한 달 전에 노티스를 주겠다. 근데 이거 진짜거든. 진심이야. 그 에너지를 오히려 다른 반에 쏟는 게 더 낫거든. 가성비가 아니라 그 효율성을 중시하거든.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걔가 얼마나 또 막 싫겠어. 나 같으면 솔직히 나 같으면 재수없어. 그냥 나 한번 갈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막 그 학생이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야 또. 근데 그 학생은 시간이 많이 걸려. 니네가 30분 보는 단어 시험이 걔는 1시간이 필요하네요. 근데 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야. 되게 열심히 하거든. 근데 그런 일이 있고서는 여하튼 6개월을 버텼잖아 걔가. 근데 그 질문 중에 그 남자친구 첫사랑 얘기가 있었어. 근데 솔직히 1학년 애들한테 못해 그거. 그래서 내가 애들이 자꾸 그 임명여고 2명이 또 되게 역설적으로 나를 되게 관심을 갈구해.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내가 심지어 제발 가. 내가 학원 문 앞까지 데려다 줄게 해도 선생님 저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반대 효과에 내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아니라고 하니까 더 막 매달리는 거 있잖아. 제발. 그래서 하도 그래서 첫사랑 얘기를 제발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년에 해줄게 했더니 걔네 뭐랬는 줄 알아? 내년까지 있을 수 있는 거냐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듣고 조금 미안한 거야. 나 이거 진심이긴 했지만 얘네한테는 그 얘기가 그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내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럴 때마다 참 애들 진짜 신기한 게 내가 뭐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지만 내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애들이 학원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 떠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알았던 게 그 인명여고 2명이 단톡방에 그럼 3명이 있는 거야. 그 애들이 다 대답을 해. 일일이. 처음에도 애들이 대답을 하거든 초반에. 그러다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이제 애들이 눈치 싸움이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겠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냥 다 일일이 대답을 막 한단 말이야 인명여고 애들은. 근데 인명여고는 시험이 일찍 끝나서 한 10일 정도 쉬는 기간이 있어 어쩌다가. 근데 이제 수업을 다음 주 언제 보자 하면은 오래 못 보는 거니까는 그랬더니 한 명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진짜 안 가요? 근데 나랑 1대1하는 그 익명의 친구는 그 나를 그 좋아한다고 나는 믿고 있어. 그 A라고 진짜 A라는 친구가 수업 못 가는 거냐고 하면서 자기는 수업이 그 친구한테 왜 좋아해? 단톡방 이렇게 쓴 거 왜 좋아해?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 매기는 거. 너 왜 좋아해? 매기는 거 아니면 진짜 순수한 궁금증. 너 왜 좋아해? 난 안 좋은데? 막 이런 거일 수 있잖아. 여튼 그렇게 뭐 답변이 되고 어쩌다 내가 전화를 했어 그 친구한테. 왜냐면 너무 쉬는 기간이 길어지니까는 한번 나와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보통 니네 휴대폰 상상해봐. 내 이름이 또 어때? 불안감이 올라왔어. 도대체 무슨 잘못일까? 그러면서 고민을 받을까 말까. 결국 받아야 되는데 과연 받아야 될까. 받으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걔는 딱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어떤지 알아? 선생님! 진짜 반가워. 진짜 반가워가지고 막 자기는 언제든지 막 갈 수 있다고 막 하면서 막 엄청 그러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도 또 국어학원 꿈틀을 걔가 잠깐 다녔었는데 시험 기간 끝나고 안 와도 되는데 꿈틀 갔다가 학원에 들린 거야. 나 보러 왔다. 와,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하죠. 엄청 대체 뭐라고 하거든. 진짜 엄청 뭐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내쫓냐 그런 애를. 야,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애 어떻게 미워해. 어떤 사람이 내쫓아. 그 선생 강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데려가야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태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알려줘도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어디에 딱 붙여놓고 하면 그거 내가 딱 보면서 어때? 감독의 물결이 이제 오면서 저 친구를 도와줘야겠다. 하지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왜 나를 공격하지? 이렇게 나 도와주려고 옆에 가는 건데 애들다 내가 가는 순간 겨드랑이에 이제 땀이 나면서 내가 또 옆에서 대답 안 하면 대답하면 대답을 막 강요하니까. 하지만 내 그 여린 마음속엔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러면 열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더 압박하게 되죠. 빨리 대답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 내가 좀 부드럽게 다가가는 게 포인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튼 얘기하면 끝도 없어. 끝도 없고 마지막으로 이거 8번만 보고 가면은 이 밑줄 보면 주어가 대열 플러스 비동사랑 문형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주어고 얘가 comes가 동사고 curse가 주어거든. 여기에 comes 온다. curse는 저주죠. 오리지널 빌립스 하면 원래 오리지널이 뭐 형용사로 독창적인이라는 뜻도 있거든. 크리에이티브의 뜻도 있지만 원래의, 그러니까 독창적이라는 게 원래 자기가 원래 생각해낸 아이디어잖아. 그러니까 원래의 믿음, 즉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저주가 여기에서 온다라는 게 함축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답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 부정적인 효과잖아. 저주라는 건. 답이 4번인 거잖아. 즉 유도가 되어지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너의 기존에 존재했던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언제? 인터넷을 찾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네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를 어디에서 유추할 수가 있냐?
사실 가장 구체적인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어디 읽으면 돼? 이 밑줄에. 그치 오른쪽. 얘가 전부 다 SS거든. 구체적인 진술. 얘는 뭐 어렵지도 않죠. 뒤에 쭉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찾아도 되고 SS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도 되고. 그럼 구조 파악 간단하게 하면서 해보자. 만약에 너가 믿잖아. 뭐라고 믿냐면은 메가도징 대량 투여하는 거죠. 비타민 C를. 이게 감기를 막는다고 믿는다면은 너는 찾겠죠. 그리고 쉽게 찾을 거야. 사이트를 촉진시키는 사이트죠.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생각이라는 건 뭐야? 비타민 C를 그쵸? 메가도징 대량 투여하는 게 감기를 막을 거라는 걸 촉진시키는 사이트 찾죠. 첫 번째 사례였고 두 번째 너가 생각하잖아. 주스 클렌지스 별표 단어 해독 주스 들어봤죠? 해독 주스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배럴은 동사일 거야. 동사 아닌가? 형용사인가? 이렇게 묶자 그냥. 배럴이 동사로도 가끔 쓰이거든. 근데 여기는 형용사로 보자. 더 나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방법으로 생각하잖아. 해독 주스가 이렇게죠. 그러면은 뭐가 쉬워? 웹사이트 찾는 거 쉽다고 뒷받침하는 이것이라는 거는 해독 주스가 건강과 웰빙을 더 낫게 한다는 것에 대한 낫게 한다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웹사이트죠. 이번에는 뭐야? 백신 딜레잉 연기하는 거. 즉 백신을 안 맞는 게 너의 취향이라면 온라인 자료가 어바운드 뜻 뭐야? 풍부하다, 넘쳐나다. 그러니까 동사다 어바운드. 만약에 너가 디베이팅 숙고하고 있잖아. 논의하고 있잖아. 올가닉 유기농 음식을 먹을지 말지를 논의하고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면 많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이것을 뒷받침해.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죠. 자기가 믿는 것을 환경에서 찾아내는 확증 편향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뒷부분 읽으면 되고 pre-existing thoughts랑 같은 표현이 본문상에 어디 있냐? 이미 존재하는 생각. 그치? preconceived notion. 얘랑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언제? 정보를 찾을 때 온라인에서라는 부사다. 온라인에서. 그쵸? pre 이미 concept 형성된 생각에 기반을 해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때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서 저주 원래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저주가 있다면서 뒤에 구체적인 사례에 나오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 확증 편향이거든. 확증 편향. 써놔. 이거 자기가 믿는 대로 보는 거거든. confirmation bias야. confirmation bias.